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목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황석준입니다. 오늘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국군 장병들과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는 현충일입니다. 1956년부터 6월 6일을 현충일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추념식과 참배 행사, 각종 추모 기념식이 국립현충원 등에서 거행되며 기업, 단체, 가정 등에서는 조기를 개항합니다. 아직 조기를 걸지 않은 가정에서는 자녀들과 함께 조기를 걸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어떻게 추모해야 하는지 산교육을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휴일을 맞아 여가를 보내면서도 이분들이 무엇을 위해 산화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분들의 희생에 대해 추모하고 유족들을 돌보는 일은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더불어 이분들이 피로써 지킨 이 나라를 정말 국민들이 행복한 튼튼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들의 몫입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베트남에 수출할 폐기물이라며 당진항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1년 넘게 버티던 폐기물 처리업자가 구속되고 운반 브로커 31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쓰레기 양이 4,500톤이나 되는데 뒤처리가 시급합니다. 대전시가 연료비 절감과 도심 속 주차장 민원 해소를 위해 현재 3곳인 버스 공영 차고지를 2-3곳 더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중 한 곳이 고등학교와 바로 인접해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서산시가 지난달 유증기 유출 사고를 낸 대산공단 내 한화토탈에 시민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대전 중구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옥진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60일을 의결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 중 3차례에 걸쳐 회의장을 무단 이탈하고 12월에는 싱가포르 공무연수에서 방 배정 문제로 공무원에게 소란을 피워 윤리위에 회부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천안시의 특례시 승격을 추진합니다. 천안시가 특례시로 승격되면 180여 개의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지방교육세와 취등록세, 면허세 등이 특례시세로 전환돼 지방재정과 행정기구가 확대됩니다. 감사원은 지역협력사업 예산을 집행하면서 발주물품 단가나 수량을 부풀려 업체에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뒤 돌려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대전에 본사를 둔 한전 원자력연료 간부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회사 측에 A씨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국내 커피 소비가 늘면서 연간 발생하는 커피 찌꺼기가 15만 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찌꺼기 대부분이 종량제 봉투에 담겨 매립돼 환경 문제가 있었는데 커피 찌꺼기로 신재생 에너지인 바이오 원유를 만드는 기술이 세계 처음으로 개발됐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박장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베트남에 수출할 폐기물이라며 당진항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1년 넘게 버티던 폐기물 처리업자가 구속이 되고 또 운반 브로커 31명이 불구속 입건됐죠. 네. 예, 박 기자, 이 쓰레기 양이 무려 4,500톤이나 된다는데 이 뒤처리가 시급하다고요. 네, 저희 취재진이 확인해 보니까 이 당진항 한쪽에 방수포에 덮인 쓰레기가 5m 높이로 쌓여 있었습니다. 이 방수포를 걷어내자 그물 사이로 각종 생활 폐기물과 폐어구 등이 보였는데요. 지난해 3월 베트남에 수출한다며 항만에 적재되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 더미였습니다. 네. 이 항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해상 바지선에도 쓰레기 800톤이 쌓여 있었는데요. 이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54살 공모 씨는 전국 폐기물 처리장 20곳에서 폐기물을 싸게 처리해주겠다며 4,500톤을 수거했고 6억 7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공 씨는 이 폐기물을 베트남에 수출할 것이라며 당진항과 바지선에 방치한 뒤 1년 넘게 버텨오다가 최근 해경에 구속됐는데요. 이 수사 결과 베트남의 수입업체도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였습니다. 네.
이 해경과 당진시는 공시에게 폐기물을 맡긴 폐기물 처리 업체 20곳에 이 당진항에 남은 폐기물 처리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 정당한 허가업자에게 안 보냈기 때문에 이 배출 업체들도 조치 명령 대상자가 된 겁니다. 당진시는 해경으로부터 폐기물 배출업자 명단을 넘겨받는 대로 이 처리를 지시하고 제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각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예, 참 기가 막히는 일이군요. 네네. 예, 수출할 게 따로 있지 쓰레기를 수출하겠다고 나섰고 이를 믿었던 사람들이 있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또 항만 내에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처음에 어떻게 쌓아놓을 수 있었는지 그것도 참 궁금하군요.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요즘 한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면서 때이른 여름이 찾아온 것 같은데 이 에어컨 사용이 당연히 늘고 있는데 일부 상가 밀집 지역에서는 에어컨 실외기 때문에 이 인도로 더운 바람이 나와서 불쾌감을 주고 있다고요. 네, 상가가 밀집된 곳의 인도를 보면 이 에어컨 실외기들이 보행자를 향해서 더운 바람을 뿜어내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날도 더운데 뜨거운 바람까지 나오니까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나마 바람막이를 설치해서 배출 방향을 조정하기도 하지만 이 실외기가 바닥에 설치된 탓에 오히려 더운 바람이 보행자의 얼굴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네. 이 현행 건축법에는 실외기를 사람 키보다 높은 바닥에서 2m 높이에 두거나 이 배출된 바람이 보행자에게 닿지 않도록 이렇게 설치하도록 규정이 됐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자치단체가 건물 시가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는데요. 실제로 부과된 적은 없습니다. 네. 이 해마다 이렇게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자치단체의 약한 단속과 솜방망이 제재 때문에 이런 시민 불편이 반복되고 있어서 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이 지켜지지 않는 법, 또 단속되지 않는 규정이 있으면 전체 법 질서를 해치게 되죠. 이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조치가 있어야겠습니다. 다른 소식 알아볼까요? 대전시가 연료비 절감과 도심 속 주차장 민원 해소를 위해 현재 3곳인 버스 공영 차고지를 2-3곳 더 추가 조성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 중 한 곳이 고등학교와 바로 인접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다고요. 네, 이 논란이 된 곳은 대전 동신과학고등학교인데요. 2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데 이 학교 입구 쪽 버스 기점지에 공영 차고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네. 이 대전시가 현재 18면인 버스 주차장을 150면 규모로 늘리고 이 정비소와 세차장, 수소 충전소 등의 시설도 들일 계획입니다. 학부모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영 차고지가 학교 기숙사와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둘 만큼 가까워서 이 학생들이 이 소음과 분진 매연 때문에 수업과 잠자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네. 인근 주민들도 규모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며 반대 입장에 가세했는데요. 대전시는 앞으로 행정 절차가 많이 남아 있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입니다. 또 이 동구청과 상의해서 동구청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는 앞서 대전 안산동에서도 이렇게 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했다가 주민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예. 학교 옆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대규모로 조성하겠다고 당초에 기획한 것부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국내 커피 소비가 늘면서 연간 발생하는 커피 찌꺼기가 15만 톤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찌꺼기 대부분이 현재는 종량제 봉투에 담겨서 매립이 돼서 이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커피 찌꺼기로 신재생 에너지인 바이오 원유를 만드는 기술이 세계 처음으로 개발됐다고요. 네, 이 보통 커피 전문점에서 하루 3kg에서 4kg씩 커피를 내리고 나면 남은 찌꺼기가 발생하는데 이 퇴위로 일부 나눠주는 거 말고는 대부분 폐기물로 버려진다고 합니다. 네. 일일이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니까 비용 부담도 되지만 특히 이렇게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가 국내에서 연간 15만 톤이 넘으면서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데 이 한국기계연구원이 이 찌꺼기에서 원유를 생산하는 기술을 세계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이 찌꺼기를 진공 상태에서 섭씨 500도까지 가열하면 탄소와 수소 증기로 분해되는데 이 증기를 식히면 이 석유와 비슷한 성분의 바이오 원유가 된다고 합니다. 이 시설에서는 하루 5톤의 건조된 커피 찌꺼기에서 2.5톤의 바이오 원유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원유는 화석 연료 대신에 이 화력발전소나 산업용 보일러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생산 과정에서 부산물이 전혀 남지 않아서 커피 찌꺼기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일 수도 있고, 이 또 톱밥 등 다른 재료로 만든 것보다 열량도 50%나 높기 때문에 일석이조 효과입니다. 이 연구원은 자치단체 등의 관련 설비 보급을 추진하는 한편 다른 연구기관과 함께 바이오 원유를 휘발유나 경유로 만드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이 커피 찌꺼기 수거 시스템도 이번에 갖춰지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특별한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다. 뉴스브리핑 박장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오늘 제64회 현충일을 맞아 오전 10시부터 1분간 묵념 사이렌이 울립니다. 경건이 묵념을 하며 호국 영령의 명복을 빌고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국군 장병과 순국 선열들을 추모하는 시간입니다. 국립묘지법 개정과 반민족 반민주행위자 묘 2장 촉구 시민대회가 오늘 오전 9시부터 국립대전현충원 입구와 장군 1묘역 등에서 열립니다. 세종시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부터 청소년 참여 예산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제안 사업을 공모합니다. 만 9살 이상 18살 이하의 세종지역 학교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사업마다 1,50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제1회 부여 굿드랩의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가 오늘부터 8일까지 3일간 백마강변 백제리그 야구장에서 개최됩니다. 부여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국 규모의 이번 유소년 야구대회는 10살 이하 4개 팀과 12살 이하 18개 팀, 14살 이하 19개 팀, 16살 이하 6개 팀, 패밀리 3개 팀 등 총 50개 팀 1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사회 배려 대상 청소년 캠프 참가 기관과 단체를 12일까지 모집합니다. 대상은 장애 청소년과 논산어촌 지역 소규모 중학교로 여러가지 환경적 제약으로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가 어려운 청소년 기관이나 학교, 단체입니다. 신청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통합예약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현충일인 오늘 대전, 세종, 충남은 대체로 흐리다 저녁부터 비가 내려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20에서 70mm입니다.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을 기해 당진과 서천, 홍성, 보령, 서산, 태안 등 충남 서해안 6개 시군에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비오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시설물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흐리고 비오다 오후에 그치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4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64회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희생했던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는 날입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현충일의 의미와 우리의 자세에 대해 국립대전현충원 권율정 원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권율정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현충원에 꽤 오래 계시네요. 지금 몇 년째 계시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3번에 걸쳐서요. 네. 지금 원장으로서만 6년 한 3개월 가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현충원 근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로 들었습니다. 예, 저희 공직생활 34년 3개월 가운데 뭐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64회 현충일인데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희생했던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는 날인데, 먼저 현충일의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예, 현충일, 사전적 의미, 네. 말 그대로 현충, 즉 충성에 대해서 뜻을 갖다 높이고 그 뜻을 살린다 그 의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충일이라는 게 지금 우리 국립대전현충원에 이 안장되어 계신 분들, 특히 지난 세기 우리가 국권이 침탈되었을 때, 네. 예, 온몸을 바치신 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님 같은 독립유공자님, 그리고 벌써 69년 가까이가 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침입 이렇게 위협을 받았을 때 네.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한
그 전몰, 전상, 무공순, 유공자임 등 이런 분들의 그 뜻을 살려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자.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라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의 희생 정신이나 추모 또 감사의 마음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현충원장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사자성 가운데요, 역지사지하고 동병상련 이 말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 입장을 바꿔놓고 또 직접 그 일을 겪어볼 때 그 일을 사실은 더 생생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다거나 다시 한번 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이것이 한 번 더 일어난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거의 회복 불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고 그 교훈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지금 남북 간에 이렇게 대치되어 있고 분단되어 있는 이것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고 또 이 글로벌 시대에 선진적으로 대한민국을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분들의 그 뜻을 갖다 사실 1년 내내 이렇게 살아 숨쉬어야 되지만은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6월 6일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서 그 뜻을 살렸을 때 우리가 더 전진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이런 뜻을 새겨봅니다. 예. 앞으로는 전쟁으로 숨지는 분들은 없어야 되겠죠, 우리 역사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야 이분들의 순국이 아주 값진 순국이 되는 거죠. 예. 이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순국 선열들에 대한 추모와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게 우리 모두의 바람인데, 그래서 오늘 대전 현충원을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현재 대전 현충원에는 애국지사나 국고 유공자들이 몇 분이나 모셔져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현충원에 지금 40년 역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일 먼저 새기는 게 바로 우리 현충원의 중심에는 현충탑이 있어요. 그 현충탑 내부에는 지금 위패로 모시고 있는 분이 4만 1000여 분입니다. 거의 정확하게. 바로 그분들 대부분이 6.25 전쟁 때 불과 20살 전후였어요. 20살도 안 된 게 너무도 많았습니다. 이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바쳤건만은 시신은커녕 뼈조각 하나도 못 찾아서 그저 벽면에 이름 석자만 새겨져 있는 분들이 4만 1000여 분에 이르고요. 그 다음에 묘역에 이렇게 안장되어 계신 분들이 지금 어제 기준 정확하게 88,600개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립대전현충원에는 참 대한민국에 오늘 이렇게까지 더 큰 희생과 공을 하신 분들 약 13만여가 모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충일 추념식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저희가 지금 9시 가까이 됐는데요. 벌써 7시서부터 3군 총장님들이 각군 수뇌부와 더불어서 참배를 했어요. 육군, 공군, 해군 이 순으로 제가 다 침례를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우리 65만의 아주 간성인 대한민국 국군을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항상 총장님들 이렇게 할 때 제가 직접 침례를 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연평의 전묘이고 연평도 보육전 또 이 천안묘까지 이렇게 참배 주관을 하고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그래라고 좀 아주 바쁘게 그래서 그러기도 했는데 지금 한 1시간 후에는 이제 64번째 64회 현충일 추념식이 아주 엄숙하게 우리 현충광장에서 거행이 됩니다. 오전 10시죠? 그렇습니다. 특히 현충광장에서는 호국영웅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또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전사자 이름을 부르는 콜콜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행사인지 소개를 해 주시죠. 정확히 이제 롤콜이라고 이 전사자 롤콜. 롤콜. 그게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사자 이름을 한 번씩 불러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현충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4만 1000여 분 오고 또 전사자 가운데서 이렇게 시신을 갖다 수습을 해서 우리 이곳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것까지 하면 약 한 6만이가 됩니다. 그분들을 이름을 하나하나씩 부르면서 한 분 한 분 부르면서 그분들의 위대한 위국 헌신의 정신을 한번 되새겨보자 해서 학생들할지 단체 이런 데서 같이 동참을 해서 불러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뜻을 새기는 의미 깊은 행사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2011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금년도 9번째입니다 벌써.
예, 올해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저희가 지금 5월 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예. 예, 정확히 이제 집중적으로 한 건 6월 1일 호흡보호날 달과 시작을 해서 한 6월 중반 다음 주까지는 계속 할 예정입니다. 예, 이 롤콜 행사에 참여를 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저희 보험미래관에 이렇게 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현충문에 오셔서 이렇게 그냥 바로 신청하면은 바로 현충 광장 그 앞에 딱 보입니다. 롤콜 하는 장소. 그래서 와서 거기서 바로 그 전사자의 한 분 한 분씩 편하실 대로 뭐 20분이 되든 한 4, 50분 이렇게 한번 불러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예, 자녀들과 함께 가보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밖에도 오늘 국립대전현충원에는 그 나라사랑 나무 만들기, 또 추모 엽서 쓰기 등 그 나라사랑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고요. 예. 저희 이제 보건미래관에서 주로 하는데요. 지금 이제 워낙 교통도 혼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현충 광장과 우리 보건미래관에서 준비된 이 엽서에다 또 우리 학생들할지 아이들 이렇게 와서 느낌을 갖다 이렇게 적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지요. 그래서 저희가 나라사랑 나무 이렇게 지금 폐용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TV 스크린을 통해서 보다시피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 원수이신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서부터 각부 장관들도 다 이렇게 나라사랑 나무를 폐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한번 뜻을 6월 한 달만이라도 더 새겨보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오늘 현충일을 맞아서 이제 참배객들이 많이 찾으실 텐데, 이 보통 몇 명 정도 방문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 참배객들을 위한 교통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가 1년에 약 한 300만 이렇게 추산을 해요. 연인원? 예. 연인원.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10만 가까이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6월 6일 같은 경우에 제가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분산해서 6월 초서부터 이렇게 하는데도 또 6월 6일이 국가에서 주관하는 이게 특별한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유족들과 또 시민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 교통은 나름대로 우리 현충원에 이 일방 통해를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대전시에서도 이 중앙 버스 전용 차로제를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승용차로 오는 경우는 아무래도 많이 밀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두 시간도 밀리고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좀 걸어오셔가다가 또 우리 현충원에 오면 우리 내부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 모심이 그 버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빨리 이렇게 편하게 어떤 묘역이랄지 이렇게 오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다. 예, 그렇습니다. 또 국립대전현충원이 이 6월의 현충인물로 제2연평해전 전사자인 윤영아 해군 소령을 선정을 했는데 이 내용도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제가 앞서서부터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지금 시대에 보여준 경우가 바로 서해수호 55 용사입니다. 바로 2000년 6월 29일에 연평해전 6분의 용사님들. 그리고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46분의 용사님들. 그리고 2010년 11월 23일에 연평도 보였던 2분의 해병대 용사님. 그리고 한조준님. 이렇게 해서 55명의 용사님들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어떤 상징적인 분이 바로 윤영아 소령입니다. 그분은 해군사관학교 50기예요. 학번으로 말하면 1992학번입니다. 예, 부친께서도 해군사관학교를 나오셨어요. 18기 윤도님. 이게 부자간의 해군 가족인데 참 윤영아 소령 같은 경우는 인천 송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주 재원이었죠. 357함, 참수리함 이렇게 지휘를 하던 중에 전산 아주 유능한 우리 국군 영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달의 현충인물 우리가 윤영아 소령을 선정을 해서 오늘 오후 2시에 선장패를 부모님께 증정하고 그 뜻을 새겨나갈 것입니다. 또 그 현충원이 그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리고 또 최고의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충원당을 건립한다고 들었는데 이 다양한 사업들 진행하고 계시죠?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묘역이 지금 7묘역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7묘역이 작년 정확히 5월 28일에 준공을 했어요. 거기에 한 18,000개 이렇게 예정으로 됐는데 지금 벌써 한 7,000개 정도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기수가 한 11,000여 개 정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2019년 6월인데 2021년도
한 9월이나 10월 정도면 만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이제 묘역을 확장하는 것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산림이라든지 이렇게 훼손하기 때문에 네. 자연 훼손이 너무 크고 또 계속 그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원당, 즉 납골당식으로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말 정도면 완전히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또 장묘 문화가 지금 이제 이렇게 묘역을 쓰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납골이라든지 또 자연장 이런 식으로 하는 만큼 또 우리가 국립묘지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명품 멋지게 지금 저희가 한 9,500제곱미터의 충원당을 건립해서 계속 독립유공자님이랄지 국가유공자님 이렇게 안치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국립대전현충원 권율정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현충일의 의미와 우리의 자세에 대해 국립대전현충원 권율정 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조간 브리핑입니다. 충청투데이는 부자 동네 살아야 받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란 기사에서 충남 도의회가 10여 년 전 제정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조례가 여전히 허울만 유지한 채 무용지물로 전락해 수당 규모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도일보는 눈물로 땀으로 바치는 오늘에 대한 감사란 타이틀로 현충일을 앞둔 대전 현충원의 모습을 스케치한 르포 기사를 실었습니다. 금강일보는 또 줄어든 출산율, 출산정책 딜레마, 대전일보는 상장기업 본사 수도권 쏠림 심각이란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송환,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6월 6일 목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